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마음이 텅 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잦던 사람들의 기별이 뜸해지고, 대화는 자꾸 엇나가고, 오해가 쌓여도 풀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자꾸 꼬이는 날이 이어집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하지만 오래된 지혜는 말합니다. 이런 때가 바로 기운이 바뀌는 입구라고. 무언가 끝나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기 직전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한 신호들을 건넵니다. 크게 울리는 경종이 아니라 귀 기울여야만 들리는 미세한 진동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버티는 힘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마음은 급해지지 않습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시선이 넓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호들을 차분히 펼쳐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확인한 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대운과 자연스럽게 맞물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술을 가볍게 붙인 채 길게 내쉽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복부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허용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중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중심이 들어오면 같은 파도도 다르게 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관계들은 대체로 애써 붙잡아야 유지되던 인연이었습니다. 내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던 말, 나를 작게 만드는 농담, 끝나고 나면 허탈함만 남는 만남들이었습니다. 하늘은 좋은 인연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방을 비웁니다. 비우지 않으면 드리지 못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떠남을 미워하지 않고 머무름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리는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정리의 끝에는 늘 채움이 옵니다. 정막이 깊어지는 밤들이 있습니다. 이 정막을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이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준비라고 이름 붙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가장 큰 일을 합니다. 껍질을 밀어내고 뿌리의 방향을 정하고 싹이 틀 날을 가늠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 사실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의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빚을 갚고 마음을 정돈하고 다음 계절을 맞을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일이 자꾸 헝클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장부의 계산이 어긋나고 일정이 밀리고 약속된 협력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때 왜 나만 이러지라는 말은 어두운 터널을 길게 만드는 주문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봅니다. 오래된 톱니가가 빠져나가는 소리구나. 관성이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마찰이 생깁니다. 헛도는 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마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맞물림의 전조입니다. 기어가 바뀌려면 간극이 필요합니다. 그 간극이 바로 지금입니다. 감정이 무겁게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엔 잘 넘기던 말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눈물이 쉽게 차오르고 이유 모를 분노가 고개를 듭니다.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세요. 정화는 지저분해 보이는 과정으로 옵니다. 몸에 고름이 빠지고 나서야 상처가 아물 듯 마음도 눌러놓았던 감정이 위로 떠오르며 나갑니다. 울음이 나오면 울어주세요. 그 울음은 무력함이 아니라 배출입니다. 배출 뒤에는 공간이 남습니다.
그 공간에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부터 보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자극적인 화제보다 성실한 태도에 눈이 갑니다.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이 크게 보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작은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에게 자연히 끌립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귀합니다. 그 평범함 속에는 일관성과 신뢰가 숨어 있습니다. 대운의 초입에서 만나는 귀인은 대개 조용한 얼굴을 하고 옵니다. 이 사람의 말은 뜨겁지 않고 따뜻하구나. 당신의 마음이 그 온도를 알아보는 순간 방향이 바뀝니다. 꿈도 변화의 언어로 말을 겁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꿈, 긴 길이 시야를 열어주는 꿈, 높은 하늘을 나는 꿈,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꿈이 반복되면 귀를 기울이세요. 물은 정화와 순환을, 길은 개척과 통과를, 비행은 관점의 상승을, 빛은 통찰을 상징합니다. 깨고 나서도 잔상이 남고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하다면 더 그렇습니다. 무의식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보낸 짧은 전보입니다. 그 전보를 흘려보내지 말고 작은 행동으로 연결해 보세요. 일정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오래 미뤄둔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꿈의 메시지는 현실에서 작은 선택으로 번역될 때 힘을 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자석입니다. 감사를 강요하면 위선이 되지만 알아차림에서 피어난 감사는 강력한 현실 감각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의 숨에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이 온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감사는 지금 있는 것과 나를 친해지게 합니다. 있는 것과 친해진 사람에게 없는 것은 부담 없이 찾아옵니다. 감사는 마음의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삽입니다. 바닥이 평평해야 씨가 고르게 뿌려집니다. 마음이 조용히 넓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직 많아지지 않았는데도 이상한 확신이 듭니다. 괜찮아질 거야. 이 확신은 근거가 아니라 기초에서 나옵니다. 기초가 단단해지면 근거는 뒤따라옵니다. 대우는 사건이 되기 전의 상태로 먼저 옵니다. 공기가 바뀌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의 끝이 둥그러지고 발걸음이 반 박자 느려집니다. 그 느려짐이 여유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기회를 잡습니다. 변화의 자각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겠다. 이 자각은 자책이 아닙니다. 성숙의 증거입니다. 남 탓과 환경 탓을 지나 자기의 습관과 말버릇을 돌아보는 태도는 그릇을 넓힙니다. 우는 그릇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같은 비도 다르게 담깁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대답을 반 박자 늦춰하기. 문장을 짧게 말하기. 회의 끝에 정리 한 줄 남기기. 잠들기 전 감사 세 줄 쓰기. 이 작은 습관들이 파장을 바꿉니다. 말은 방향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릅니다. 끝났네 대신 다른 길이 있을 거야를 고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대신 오늘은 다르게 해볼게를 고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가장 가까운 청중인 나에게 먼저 박힙니다. 내 귀가 내 운을 설득합니다. 설득된 마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길을 봅니다. 의심과 확신 사이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의심이 전혀 없으면 무모해지고 확신이 전혀 없으면 멈춥니다.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망설인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운은 움직이는 물체와 마찰합니다. 정지한 물체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라도 움직여 보세요. 멈춰 있을 때 보이지 않던 풍경이 열립니다. 비교는 마음을 좁히고 리듬은 마음을 넓힙니다. 남의 속도는 내 속도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숨과 보폭이 있습니다. 대우는 빨리 달린다고 먼저 오지 않습니다. 맞는 속도로 꾸준히 걷는 사람에게 어느 날 문득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아, 그때 매일 하던 작은 연습들이 길을 만들었구나. 길은 큰 결심 한 번이 아니라 작은 결심의 반복으로 닦입니다. 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대나무는 눈보라 속에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휘었다가 천천히 다시 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탄력은 훈련으로 생깁니다. 넘어졌을 때 괜찮아, 다시라고 말하는 습관이 탄력의 근육을 키웁니다. 탄력이 생기면 기회가 스칠 때 손을 뻗어 잡을 수 있습니다. 탄력이 없으면 기회를 봐도 잡지 못합니다. 탄력은 이길 힘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는 가장 가까운 새벽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를 경계로 삼아 보세요. 오늘 하루만 한 번만 더. 그렇게 경계를 넘습니다. 경계를 넘고 나서 돌아보면 의아해집니다.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지? 그 힘듦은 끝이 아니라 문턱이었습니다. 문턱을 넘긴 힘은 밤, 눈물, 호흡, 정리, 침묵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입니다. 이쯤에서 실제 사례를 두 가지 나눕니다. 첫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동안 손님이 급감했고 직원 2명이 떠났고 임대료 인상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분은 가게를 접을지 버틸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일은 확장도 과감한 투자도 아니었습니다. 가게의 동선을 바꾸고 재고를 정리하고 오래 남아있던 비인기 품목을 과감히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단골 20명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단순한 정리와 안부 덕분에 입소문이 다시 살아났고 예상하지 못한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대박은 큰 선택이 아니라 작은 정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둘째는 팀에서 오해를 겪던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회의에서 자꾸 말이 비껴가고 동료의 표정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억울함을 쌓는 대신 회의 끝에 5줄 요약을 메일로 돌렸습니다. 말을 줄이고 질문을 늘렸고 상대가 끝까지 말하도록 침묵을 선물했습니다. 한 달 뒤 같은 동료가 다른 자리에서 그분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우는 사람을 통째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우는 나의 태도를 조금 바꾸게 하고 그 태도가 사람을 새로 보게 합니다. 구체적 실천을 정리합니다. 아침에는 침대 옆에서 발을 내리기 전에 호흡 3번과 감사 한 문장을 합니다. 오늘의 숨에 감사합니다. 출근길에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늘의 색을 확인합니다. 하늘은 날씨와 상관없이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가장 큰 스크린입니다. 업무 전에는 오늘 반드시 끝낼 단 하나를 정리합니다. 한 가지를 끝내면 자신이 생기고 그 자신이 다른 일을 밀어줍니다. 낮에는 오해를 줄이는 문장을 연습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일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이 정도로 괜찮을까요? 이 세 문장은 불필요한 감정을 줄이고 신뢰를 쌓고 내 경계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저녁에는 정리 10분을 합니다. 책상, 메모, 수신함, 쓰레기통. 공간의 정리는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내일의 방향을 간결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의 장면 셋을 떠올립니다. 고마웠던 한 사람, 잘한 한 가지, 놓아도 될 한 가지. 그리고 내일의 나에게 짧게 당부합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버릇 점검표를 드립니다. 첫째, 왜 대신 어떻게를 씁니다. 둘째, 단정 대신 가정을 씁니다. 반드시 안 될 거야 대신 이 방식은 어려울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셋째, 평가 대신 관찰을 씁니다. 너무 최악이야 대신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관계의 경계도 점검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문은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문을 언제 어떻게 열고 닫는지가 관계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랑도 지치고 경계만 있으면 사랑이 마릅니다. 경계 위에 자비를 얹고 자비 아래에 경계를 깝니다. 그 순서를 잊지 않으면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오는 인연을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도 작은 습관으로 바꿉니다. 지출을 줄이라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지출을 의도 있는 지출로 바꿉니다. 나를 키우는 책, 몸을 살리는 식재료, 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한 끼 일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 이 네 가지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는 지금을 가볍게 만들고 내일을 탄탄하게 합니다. 대우는 준비된 바닥에 오래 머뭅니다. 몸의 감각을 잊지 마세요. 몸은 가장 정직한 데이터입니다. 쉽게 어지럽다면 호흡이 얕아졌다는 사인입니다. 자주 어깨가 뭉친다면 책임을 과하게 짊어졌다는 사인입니다. 잠이 얕다면 머릿속이 채워졌다는 사인입니다. 호흡을 깊게 하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산책을 짧게라도 꾸준히 하세요. 몸의 데이터가 좋아지면 마음의 해석이 선해집니다. 선한 해석은 선한 선택을 낳습니다. 조급함을 조용히 갈무리합니다. 조급함은 결과를 앞당기지 못하고 과정만 어지럽힙니다. 과정이 어지러워지면 결과도 어지럽습니다. 조급함이 올라올 때는 속도를 늦추는 의식을 하나 만듭니다. 차를 우려 한 모금 마시는 의식. 창문을 열고 30초 바람을 맞는 의식. 두 손을 비벼 온기를 얼굴에 대는 의식. 이 작은 의식들이 마음을 자리로 데려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직 과거의 말에 묶여 있는가? 아직 비교의 함정에 빠져 있는가? 아직 내 마음을 싸늘하게 대하고 있는가? 준비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정직하게 나를 돌보고 정직하게 하루를 쌓고 정직하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가 준비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운은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필연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기운이 정렬되면 세상은 놀랍도록 빠르게 응답합니다. 응답은 작은 일로 옵니다. 오래 묵혀있던 한 통의 메일이 답장을 보내고 미뤄졌던 연락이 자연스레 이어지고 해답이 없던 문제가 갑자기 단순한 수식으로 풀립니다.
그 자금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금은 대운의 전령입니다. 전령을 환대하면 대운은 문턱을 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는 길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발바닥은 압니다. 바닥이 단단해졌다는 것을, 흙의 온도가 알맞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가면 됩니다. 마음이 따라가면 발걸음이 바뀝니다. 발걸음이 바뀌면 풍경이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내봅시다. 먼저 내일의 나에게 짧은 편지를 씁니다. 내일의 나야, 오늘의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길을 닦아두었어.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 또한 지나가고 나는 이 또한 건너갈 거야. 나에게 올 복은 나를 찾을 줄 알아.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합니다. 떠나는 인연에게 평안을, 오는 인연에게 지혜를, 머무는 인연에게 따뜻함을, 오늘의 나에게 용기를, 내일의 나에게 여유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바른 길을.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복은 화려한 자리에 피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한 자리, 마음이 잠잠해지는 자리에서 싹이 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복이 언제쯤 나에게 오나요? 하지만 복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짜증낼 일을 조금 늦게 반응하는 것, 감정이 올라와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게 바로 복을 짓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이 따뜻하면 따뜻한 일이 모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판단이 느려집니다. 판단이 느려지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오해가 줄면 다툼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면 복이 들어옵니다. 복이란 사실 아주 단순한 질서입니다. 사람 사이에 부드러움이 흐르고 세상과 나 사이의 마찰이 줄어드는 순간, 그게 곧 복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그럴 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예전의 그늘을 녹이는 햇살이다. 햇살이 강할수록 그늘은 짙게 드러나지만 그건 사라지기 전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나를 시험하는 듯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를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시련이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굽이치는 강물일 뿐입니다. 그 강물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곳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자갈빛의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복은 조급함을 싫어합니다. 복은 느린 사람의 편입니다. 느리게 걷고 느리게 말하고 느리게 사랑하는 사람. 그 느림 속에는 세상을 향한 존중이 있습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무릅니다. 복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고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혼자 있어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외로움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친구가 됩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놀라운 선물을 들고 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이 우리를 벼락처럼 바꾸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미세한 방향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한 걸음, 한 생각, 한 단어.
그 단어가 부드럽다면 인생의 길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조금 늦을 뿐 멈춘 건 아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 이 말들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또 하나의 비밀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겁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미움은 나를 묶고 용서는 나를 풀어줍니다. 미움은 마음의 방을 가득 채워 복이 들어올 자리를 없애지만 용서는 공간을 만듭니다. 복은 그 빈 공간을 향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한 채 잠들지 마세요. 그 마음은 내일의 빛을 가립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평안을 보냅니다. 이 짧은 기도 하나가 내일의 복을 불러옵니다. 삶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은 더 멀리 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관계의 따뜻함을 보고 즉각적인 분노보다 오래 남는 평화를 봅니다. 이런 시선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는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매일 부딪히는 사소한 일들 속에서 피어납니다. 아이의 짜증을 다그치지 않고 들어주는 그 순간, 길에서 만난 노인을 향해 미소 짓는 그 짧은 눈길, 내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지혜의 실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변엔 늘 잔잔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 기운이 바로 대운의 밑그림입니다. 대운은 그렇게 잔잔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꽃처럼 핍니다. 꽃이 필 때는 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향은 멀리 퍼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바로 그 꽃입니다.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손을 모아봅시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나에게 복이 머무를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복의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 되고 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눈물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더 큰 웃음을 배웁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평화를 얻는다. 오늘도 그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당신에게 하늘은 이미 새로운 복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대운은 요란한 폭죽이 아니라 조용한 등불처럼 스며들 것입니다. 등불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손으로 감싸면 더 밝아집니다. 오늘도 그 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걸음에 복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